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주가가 하락할 때 그 기간 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곤 하는데 긴 시간 동안 아무런 파동도 없이 매집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이 존재하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최선인데 실제로 세력이 등장해야만 우리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력들이 시작을 해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에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락 구간이 이전에 존재했을 때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손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세력들이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매집의 유무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제적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예측 매매는 운이 좋을 때는 당연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반대 상황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손절을 못하면 크게 물리게 되니까 눌림 매수랑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먼저 한국석유를 보면은 지난 2월 달에 여기에서 상한가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거래량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때 이슈가 있었겠죠. 자, 여기서 상한가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얘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전에 떨어지면서 어느 구간에서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한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얘가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는지 또는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한가 캔들 그리고 또는 이 다음날 캔들까지 해서 물량이 전부 다 나갔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집 구간에 대해서 규정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 물량이 다 정리가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캔들이 다 발생하고 나서야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진행이 됐겠다 하지만 이 구간에 다 정리가 됐다면 이후에 눌림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도 없이 여기에서 5일선 매매라든지 그런 11선 매매를 잡았다가 이렇게 악재를 맞게 되면은 크게 손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하락 구간도 충분히 만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멤버십 분들이랑 이 당시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상한가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매매 기회를 안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위에서 무조건 거래량과 상승 구간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캔들과 그리고 이 하락 구간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이 당시에 2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게 됐을 때 이렇게 박스를 치면서 오랫동안 횡보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했던 구간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세력들이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작은 파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또는 한국석유가 보통 해치성의 테마를 움직이면서 상승했던 그런 데이터를 갖고 접근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오르지 못하고 그냥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지지선이 크게 무너지는 자리를 만나게 되면은 결국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는 빠르면은 이 상한가가 발생하기 전날, 이제 늦으면은 이 상한가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서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이 장중에 지켜보셨던 분들은 거래량이 막 아침에 발생할 때 여기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할 수가 없다면은 이미 세력들이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다른 이유는 우리가 매집 구간을 규정할 때 그리고 이런 구간 이후에 상승 구간을 만들어 갈 때 어떤 매물대를 만난다거나 그리고 충분한 매도 거래량이 나오지 못했다거나 세력들이 정리를 하지 못했을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위에서 그 물량들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이후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점은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음날 이렇게 크게 갭이 뜨면은 위에서 따라서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단타를 하거나 다음날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 때 매수를 해서 이 구간, 상단 구간에서 재료를 보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얘는 해지성의 재료를 가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익 매매나 종가 매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종목은 해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종목을 매매할 때는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TYM이라는 종목인데 얘 같은 경우는 농기계 관련주로서 원래는 세력주로 잘 움직이지 않는데 이 당시에 세력주로 움직였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에 11월에 여기서 상한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가벼운 재건 관련주들이 이 당시에 오르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상한가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 상한가를 세력이 만들었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를 했다면은 그 매집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여기에서 파동이 있었다가 갑자기 어떤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내리게 되고 이 하단 구간에서 긴 시간 동안 아래 자리를 머무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면은 당연히 이 박스권의 하단을 공략을 하면서 매집을 같이 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그러한 구간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파동 없이 매집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구간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한가가 발생을 해야만 여기에서 세력들이 존재를 했겠구나 라고 그제서야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 상한가에서 세력들이 모든 물량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이후에 매매를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정리를 못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 이후에 아무리 고점이 나오더라도 아니면 이제 눌림을 주더라도 거기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 구간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들이 발생하고 변동성이 생기는 이유는 이 상한가가 세력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신호, 그리고 이 매집 구간에 대해서 이 상한가가 규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런 구간들을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이 형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단알의 경우에서도 그런 구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4일 날에 여기에서 돌파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구간이 돌파하면은 보통 돌파 매매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락 구간을 쭉 만들어 가게 된다면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 정도의 음봉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여기에서 따라 들어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더 상승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지지선이 무너지게 될 때 이 음봉에 겁을 먹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세력들은 여기에서 그 물량을 매집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매집을 하지 않았다면은 여기에서 그냥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집을 한 세력들이 다시 그 흐름을 만들어내고 본인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구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흐름이 다음 날에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구간에서 확인이 되고 그 다다음 날 7월 1일 날에 여기에서 상한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 상한가를 만들어냈을 때는 이 구간, 그러니까 6월 말에 형성된 이런 고점 구간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결국에 앞에 있던 물량들까지 다 받아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 흐름에서 물량을 넘기고 그냥 이렇게 죽는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3일 날의 파동의 흐름까지 봤을 때는 다시금 이 흐름을 회복해주면서 금요일 날 이렇게 다시 돌려내면서 결국에 돌파 파동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파동이 나오기까지 이전에 이 구간부터 내려가는 흐름 그리고 다시 되돌리면서 파동을 만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간까지 이어지게 되는 연속적인 자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는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손절할 만한 자리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매매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거기에서 빠른 수익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돌파 매매를 좋아하시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할 때 물려서 크게 손절을 하고 또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할 것처럼 하다가 손절을 하고 또 지금 또 여기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계속 물리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매매를 할 때는 하락 구간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손절을 한 다음에 돌려내는 흐름, 그리고 사람들이 손절을 한 다음에 돌려내는 흐름,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물리지 않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운봉해서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겠지만 한 번만이라도 그냥 그대로 밀리는 자리를 만들게 된다면 거기에서 손절을 못하게 됐을 때는 이 큰 하락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단 하나의 종목으로도 깡통이 되는 경우가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집을 한 가지 설명을 드렸고 그 매집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때 세력들이 본인들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만 우리가 그런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뒤에 매매를 할 때 훨씬 더 이전보다는 효과적인 자리를 만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